어저께 했던 내용입니다. 그룹이라는 명령을 공부했고요. 간단하게 기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룹 만들고 수정하고 해제하고. 컨트롤 시프트 A는 그룹 온오프예요. 온오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시 동안 그룹을 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룹 컨트롤 시프트 A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게 되면 그룹이 잠시 오프됩니다. 그룹이 오프가 돼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온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온.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텍스트를 쓸 겁니다. 첫 번째는 m텍스트예요. m텍스트. 자, 그 다음에 justification은 middle center. 여기에 날짜라고 쓸까요? 자, 글씨체는 맑은 고딕. 자, 그 다음 copy. 자, 수정하기. 도번. 도면의 번호를 말하고요. 도명. 도면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써보시죠. 어트리뷰트에 있는 글자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멀티라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싱글라인 텍스트니까 글자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요. 옵셋 4mm. 옵셋 2mm. 자,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자, 어떤가요? 위치 맞춘 것 보이시죠? 여기. 즉 다시 말하면 미들 레프트에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죠. 이제 어트리뷰트를 실행해 볼 텐데요.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attribute define, 즉 속성 정의하는 명령어고요. attribute edit입니다. att edit라고 되어 있죠. 속성 편집하는 겁니다. att edit define 명령, 그러니까 att def, 즉 attribute define 명령어로 먼저 글씨를 만들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뜨는데 왼쪽은 다 무시. 왼쪽 다 무시. 오른쪽부터 봅니다. 태그는 화면상에 보여주는 거고요.
태그는 화면상에 나올 내용이고요. 프롬프트는 나중에 명령어 창에서 나옵니다. 자, 제일 아래 있는 게 도명이죠. DWG name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본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굳이 기본값 넣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문자 세팅,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해 보시면 이렇게요. 미들 레프트, 글자 스타일은 스탠다드, 글자 크기 2.5, 네, 나머지 그대로 두셔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자, 도명 옆에다가 클릭. 그러면 DWG name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도번이네요. 도번. DWG 넘버. 도번. 자, 똑같죠? 태그는 화면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태그는 여기 나와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는 나중에 명령어를 쓸 때 나옵니다.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레프트로 맞추시면 되고, 글자 크기는 저는 2.5mm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글자 크기는 적절히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케이. 그리고 끝점 클릭.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트리뷰트 날짜, 데이트죠. 날짜. 그 다음 미들 레프트.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회전 각도라든지 문자의 유형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선들을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록 속성 정의하기가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얘를 딱 정의하는 겁니다.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블록 속성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블록 이름을 표제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는 좌하단. 그 다음 셀렉트 오브젝트로 전체 선택. 그리고 OK.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음 이제 블록을 불러와야죠. 인서트. 표제란 클릭하고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왼쪽에는 m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딸려 들어오는데 오른쪽은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자, 클릭. 방향 지정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뜹니다. 여기 날짜. 아까 여기 한글로 뜨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프롬프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날짜. 도번. 자, A0001. 도명. 우리 집. 그리고 OK. 그랬더니 여기 속성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인서트 했습니다. 자, 작년도 날짜 A0002 우리 집. 자, 어떤가요?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속성입니다. 내가 블럭에다 속성을 정의해 놓고 계속 내용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표제란이라는 건 뭐예요? 불러드릴 때 내용이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블럭 안에다 넣어놓고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기 글자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에디트. 자, 블록 수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얘네들이 어트리뷰트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얘가 어트리뷰트 에디트가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 에디트 기억나시죠? 텍스트 에디트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태그하고 날짜, 저기
프롬프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글자 수정하라고 떠요. 그러면 이건 내가 뭘로 넣은 거예요? 텍스트로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여기서 어트리뷰트를 넣고 클로즈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얘도 지금 넣었잖아요, 그죠? 수정하고 싶어요. 오늘 날짜로 수정하고 싶어요. 텍스트 에디트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또 하나, 어트리뷰트 수정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att 에디트요. att 에디트.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넣었던 표제란 넣었던 바로 이렇게 뜹니다. 자, 오늘 날짜로 바꿔보죠. 그리고 OK. 그럼 날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att 에디트. 자, 20년 아니 2024 01 01. 그럼 날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날짜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명령어로? att 에디트로 날짜를 한번 바꿔보시죠. 자, 두 번째 수정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거나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를 하시면 돼요. 아까 텍스트 에디트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트 에디트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더블 클릭해도 똑같이 텍스트 에디트가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밸류 값 보이시죠? 이것만 수정할 수 있어요. 자, 3년 1월 1일로 바꿨고 보시면 아이고 이런 태그나 프롬프트나 지정된 값까지 쭉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날짜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여기 문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텍스트 옵션 들어가서 글자의 크기나 오빌크나 혹은 장평을 제가 85%로 바꿨습니다. 0.85. 그 다음 속성 들어가서 레이어를 별도로 바꾸거나 색상을 내가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말 그대로 문자에 대한 속성을 다 바꿔줄 수 있어요. 텍스트 에디트를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문자의 속성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어트리뷰트 에디트 하면 뭐만 나와요? 프롬프트와 값만 나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텍스트 에디트로 수정을 하게 되면 선택해서 얼마든지 문자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20, 23, 12, 27. 자,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서 기본 속성을 바꿔줄 수 있고 레이어나 혹은 선의 색상이나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래요. 조금 내가 간편하게 쓰겠다 그러면 어트리뷰트 에디트를 쓰면 되는 거고, 아 내가 문자의 속성까지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텍스트 에디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VP 아웃하고 드로우 오더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VP 아웃, 드로우 오더입니다. VP 아웃은 별거 없어요. 그냥 아래선 가리기입니다. 선 가리기 명령어예요. 그래서 VP 아웃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제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용을 가리는 겁니다. 단순히 아래선 가리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 어떤가요? 자, 얘가 밑으로 내려갔네요. 자, 이렇게. 근데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면 또 밑에 가려져요. 이렇게.
밑선 가리기, 아래선 가리기가 VP 아웃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VP 아웃하고 클릭해 보시면 돼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VP 아웃. 자,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네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클릭해 주면 예스.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P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봤습니다. 이거 폴리선이에요. 클로즈. 이거 폴리라인입니다. VP 아웃,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레이즈 폴리라인이라고 물어봅니다. 이 폴리선 삭제할까요? 예스. 그러면 이렇게 VP 아웃이 그려집니다. 렉탱글이나 아니면 폴리곤은 폴리라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VP 아웃, 그 다음 폴리라인, 클릭, 예스. 자, 한번 해보시죠. VP 아웃. 자, 그냥 이렇게 제가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쭉 그려보실까요? 몇 개만 그려보자고요. 자, 제가 이렇게 총 4개를 그려봤습니다. 1, 2, 3, 4. 시계 방향으로 4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VP 아웃은 별거 없어요. 그냥 아래 내용 가리기 명령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드로우 오더입니다. 작업 순서예요. 순서 변경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작업, 그러니까 한 순서대로 밑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드로우 오더라고 나와요. 명령어를 쓰셔도 되지만 굳이 명령어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드로우 오더 해서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Send back, 맨 밑으로. Bring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란 뜻입니다. 자, 먼저 제일 위로 올려 보내보죠.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프론트만 해보세요. 이렇게 맨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Send to back, 맨 아래로 보내기. 맨 아래로 보내기. 제일 아래로 보내기. 제일 아래로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얘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자, 이동하기. 얘 빼볼까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Send to back, 맨 아래로 보내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드로우 오더, Bring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다 반대로 선택하고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 X클립이요. 요 X클립이 VP 아웃하고는 조금 다르게 블록 자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 자르기입니다. 자, 도면을 하나 제가 오픈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픈이 아니고 인서트입니다. 자, 도면을 제가 인서트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면을 인서트 해왔습니다. 0,0에다가 자, 주몰. 자, 제가 인서트 해왔습니다. 이거 어저께 배웠던 기능이었죠. 자, 여러분들도 도면을 인서트 해보시죠.
X클릭, 딜리트 그러면 다시 복원됩니다. 자, 다시 복원시켜 보시죠. X클릭 선택하고 뉴 바운더리 렉탱귤러 사각형 그리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각형을 그려서 잘라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릭 뉴 바운더리 렉탱귤러 사각형 그리기.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잘라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X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자, 폴리고널이 있습니다. 폴리고널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적당히 클릭해 주는 겁니다. 다각형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클릭한 대로 잘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X클릭, 자, 그 다음에 뉴 바운더리,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인버트 클립이라는 게 하나 있네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클릭, 엔터. 그리고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지껏 그린 거하고 반대로 돼버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자, 예스, 인버트 클립. 어떻게 되나요? 선택이 반전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딜리트, X클릭.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근데 인버트 클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인버트가 반전이란 뜻입니다. 반전. 즉 클립을 반전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요.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이 개정하다란 뜻이고요.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죠. 도면 개정했을 때 개정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면, 그러니까 설계를 하잖아요. 기획 설계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계획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일반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하나 더 딱 띄워요. 이렇게 딱 띄웁니다. 이렇게요.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는 이제 나누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획, 계획을 하나로 묶고 일반 설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냥 이것 그냥 통틀어서 그냥 일반 설계로 묶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 실시 설계예요. 실시 설계는 시공용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자용 도면 혹은 현장용 도면 또는 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면, 이게 실시 설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일반 설계까지는 도면을 끊임없이 수정을 합니다.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까지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면을 계속 설계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클라이언트가 하루에도 10번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다 맞춰서 설계 변경을 계속 해줍니다. 근데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는 도면 설계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걸려 있거든요. 현장 걸려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도면을 수정하면 현장이 수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저도 아까 봤던 도면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일반 설계까지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시공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우리 점검하러 나왔어요.
네, 여기가 그거고요. 여기가 이거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좁은데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넓혀주세요. 이미 시공이 끝났는데 넓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 허물고 다시 해서 밀고 도면 수정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뒤에가 문제가 돼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얘를 저쪽으로 1m만 옮겨주세요. 자, 이 벽을 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사람 불러야죠. 시공해야죠. 근데 이 벽을 허물어야 돼요. 허무는 비용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허무는 비용은 인건비예요. 사람이 와서 두들겨 부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 폐자재가 생겼잖아요. 그거 치우는 비용 들어가야죠. 그럼 다시 재료비 또 나오죠. 인건비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부시고 치우고 다시 시공하고 시간 더 들어갔죠. 하루아침에 이거 다 때려 부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한 2, 3일 정도 더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르는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당신네들이 이때 와서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물어요? 당신네들이 했잖아요. 자요.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수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뒤로는 수정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네들이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시한 사람한테 책임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고 그쪽 책임이에요. 그죠? 비용이 한두 푼이어야지 우리가 물죠.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바로 얘로 도면에다 체크해 놓는 겁니다. 여기 수정했습니다.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설계를 그러니까 수정했고 누가 검토했고 누가 승인했고 내용 적어 놓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 도면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당신네들이 이 도면 이렇게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은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사후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리비전 클라우드는 원래는 이 CC 설계 들어가면 즉 제작이나 시공이 들어가면 원래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원칙은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수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지시한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정은 안 된대요. 일정은 무조건 그 날짜에 납품해야 된대요. 돈은 주겠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야간 작업해야죠. 무조건 야간 작업해서 일정은 맞추고 돈은 더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를 할 겁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렇게 떠요. 리비전 클라우드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리비전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보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요. 리비전 클라우드 명령어 실행하면 미니멈 아크 랭스 348mm, 맥시멈 아크 랭스 690mm. 구름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구름 모양이니까 호가 그려진단 말이죠. 호의 길이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 호의 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 아크 랭스를 이용해서 300mm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엔터, 미니멈, 엔터,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제일 뒤로 가면 여기 프리핸드가 있습니다. 프리핸드는 자유롭게란 뜻이죠. 클릭하고 프리핸드,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합니다. 한번 클릭하고
드래그 아니고 클릭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세요. 그럼 구름 마크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처음 점 딱 돌아오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자, 아크랭스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500으로 했습니다. 프리핸드. 처음엔 클릭이에요. 클릭이란 얘기 뭐예요? 마우스 왼 버튼을 눌렀다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호의 크기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화면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크랭스를 조절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바로 여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노멀과 캘리그라피. 저는 캘리그라피입니다. 여러분은 뭐로 돼 있나요? 노멀인가요? 캘리그라피인가요? 다 캘리그라피인가요? 자, 노멀로 한번 바꿔보죠. 노멀. 그 다음에 자, 클릭하고 보이시나요? 차이점? 얘가 노멀이고 캘리그라피는 펜글씨 타입입니다. 보통 노멀을 많이 써요. 설계자는 노멀을 많이 써요. 캘리그라피 잘 안 써요. 왜냐면 너무 화려하거든요. 노멀 많이 쓰는데 눈에 잘 띄는 건 이렇게 캘리그라피가 눈에 더 잘 띄겠죠? 예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스타일을 다시 캘리그라피로 바꾸고, 그 다음 폴리고널. 폴리고널은 다각형이죠.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이고,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이고, 맨 끝에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폴리고널.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음대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각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그리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려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서클이나 혹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미리. 자, 그 다음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 렉탱귤러, 그 다음 오브젝트까지 한번 해보시죠.